다음 네 번째 문제. 양전화 두 개가 Y축상에 고정되어 있고, 전화 스몰 Q는 X축상에 있어요. 이때 스몰 Q가 받는 전기력. 자,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거로 K2 Q, 요 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제곱하면은 루트 없어지고, 그리고 방향은 코사인 세타 I 햇 마이너스 사인 세타 J에. 자, 이번에 이제 아래쪽에 의한 거. 그러면 K2 Q 거리 똑같고, 코사인 세타 I 햇 플러스 사인 세타 J에. 자, 그러면은 Y 성분은 사라져서 없어지고 X 성분은 2배가 돼. 그러면 K2 X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EQ, 코사인 세타는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X I 햇. 정리하면은 K2 X제곱 더하기 A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EQX. 어이코, 요거는 전기장이죠. 그러니까 전기력은 Q2, 그러면 K2 X제곱 더하기 A제곱에 2분의 3승분의 2배의 스몰 Q 라지 Q X I 햇. 자, 이렇고요. 자, 힘이 체제가 되는 위치. 다시 말해서 전기장이 체제가 되는지 미분해 보면 되죠. 자, 미분해 보면은 분수함수의 미분, 분모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곱하기 2x는 0.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0. 그러니까 x제곱은 2분의 a제곱.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근데 뭐 양수만 하면은 루트 2분의 a. 여기서 전기장이 최대, 그러니까 전기력도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질문 C. 무한히 먼 곳에서 x는 0인 곳으로. 자,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일은, 자, 0인 곳에서의 전위가 K2 Q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고, 또 Q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K2 A분의 이 스몰 Q 라지 Q.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물질 에타하고 푸사이를 섞어가지고 합금을 만들었대요. 그럼 합금의 비열. 그냥 질량분의 비열하고 질량 곱한 거. 자, 그러면 질량이 2kg, 5kg.
그리고 비열이 6 곱하기 10의 3승, 8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7분의 52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자, 다음 이번에는 또 가끔 이제 그 비율이 좀 다른데, 그래서 합금을 가열을 해서 얼음을 녹여가지고 얼음이 끓어요. 자, 그러면 얼음의 질량, 얼음의 비열, 얼음의 온도 변화 플러스 얼음이 이제 물로 되니까 융해열 플러스 뭐 얼음이 물이 돼도 질량은 똑같죠. 물의 비열, 온도 변화. 자, 그 다음에 합금, 그러니까 질량 더한 거, 합금의 비열, 온도 변화는 빵. 자, 그러면 얼음의 질량이 1kg, 비열이 2 곱하기 10의 3승, 온도 변화가 영하 20도였었으니까 20도, 질량 1kg, 얼음의 융해열 3 곱하기 10의 5승, 자, 질량, 물의 비열이 4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물의 온도 변화 100도. 자, 그 다음에 합금의 질량 1kg, 비열, 온도 변화가 200도에서 10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도 는 0. 자, 그러면 40 곱하기 10의 3승, 300 곱하기 10의 3승, 400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100C는 0. 그러면 C는 74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00. 그러니까 7.4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자, 비열이 이것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합금은 어떻게 섞냐? 질량과 비열을 곱한 거. 그런데 합금이 1kg이니까 얘는 1 빼기 풋사이의 질량. 자, 그래서 풋사이의 질량은 풋사이의 비열 마이너스 에타의 비열분의 합금의 비열 마이너스 에타의 비열. 자, 그래서 풋사이의 비열이 8 곱하기 10의 3승, 에타의 비열이 6 곱하기 10의 3승, 합금의 비열이 7.4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2분의 1.4, 0.7kg이네요. 뭔가 좀 계산이 복잡하죠. 자, 다음 6번째 문제. AB는 단일 가정, BC는 등적 가정. 질문 A. AB 가정에서 기체가 한 일. 기체가 한 일은 기체의 한 일과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기체의 한일 단일 과정이니까 Q가 빵,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랑 같죠. 자, 그러면 2분의 3 nr, 근데 n이 1몰이고 델타 T, 그러니까 온도가 TH에서 TL로 내려갔죠. 자, 그런데 단일 과정에서는 PV의 감마성이 일정, 그러니까 TV의 감마 마이너스 일정이 일정하죠. 그래서 온도가 TH, 부피가 V0에 감마 마이너스 1승하고, 온도가 TL, 부피가 8V0,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해요. 그러면은 TL은 8분의 1에 감마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3분의 2 TH, 그래서 4분의 1 TH예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8분의 9 RTH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듭 말하지만 기체 가한일이니까 기체의 한일하고 부호가 반대, 그래서 8분의 9 RTH가 되겠고요. 자, 다음 질문 B. ABC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 그런데 ABC 과정이나 AC 과정이나 엔트로피 변화가 같죠. 근데 AC는 이제 등원 과정. 그러면은 NR, N은 1몰, L은 8V0 나누기 V0, 그러니까 R, NL 8, 요렇게 엔트로피가 변하겠어요. 다음 7번째 문제. 도체 고껍질이 이제 중심이 다 일치하는데, 요 Q가 안쪽하고 바깥쪽, 안쪽은 도체 내부니까 0이고 바깥쪽에 다 있을 테고, 요 마이너스 Q가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 안쪽은 더 안에 있는 것과 부호가 반대. 그럼 얘는 0이네요. 자, 그러니까 ER인 곳에서는 표면 전압 밀도가 Q 나누기 4파이 반지름이 ER의 제곱, 그러니까 16파이 R제곱분의 Q가 되겠고, 다음 4R인 경우에는 전화가 없죠. 자, 다음 여러 곳에서 전기장의 크기, 먼저 3R에서 4R이면은 큰 도체 국껍질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0. 자, 그 다음에 2R에서 3R이면은 섬전하에 의한 전기장 K2 R제곱분의 Q고, 자, 그 다음에 R에서 2R이면은 작은 도체 국껍질의 내부죠. 그러니까 또 전기장 0.
자, 다음 질문 C. 3R에서 4R까지 전위는 0입니다. 자, 2R에서 3R까지는 점전하여 마이너스 K R제곱분의 Q 3R인 곳에서 R까지, 그러니까 K Q R분의 1 빼기 3 라지 R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R에서 2R인 곳은 이제 표면하고 전위가 같죠. 그러니까 KQ 2R분의 1 빼기 3R분의 1, 그러니까 KE 6R분의 Q. 이렇게 되겠어요. 아직 이 문제 안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 반지름이 R, 바깥쪽 반지름이 3R인 구형 축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전기장은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스텝 2, 전위차는 마이너스 적분 A서부터 B까지 K R제곱분의 Q dr.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려놔야 돼요. KQ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스텝 3, 전기 용량은 델타 V분의 Q. 근데 양수로 하는 게 관리니까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래서 KQ A분의 1 빼기 B분의 1분의 Q. 자, 그러면 QQ 지워지고 KE B 마이너스 A분의 AB. 따라서 A가 R이고 B가 3R이에요. 그러니까 2K분의 3R.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문제. 축전기 전지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A다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C1하고 C2 2 마이크로패럿, 그 다음에 C3가 2 마이크로패럿. 자, 델타 V는 C분의 Q,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C의 반비례. 그래서 반띵해서 6V의 절반 3V 3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 A 3V. 다음 질문 B, 2 마이크로패럿이 2개 직렬 연결됐으니까 등가 전기 용량은 그것의 절반 1 마이크로패럿. 자, 다음 그것에 저장된 전해량은 등가 전기 용량 곱하기 델타 V. 그래서 1 마이크로패럿 곱하기 6V 6 마이크로쿨론이고요. 자, 전지가 공급한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랑 같죠. 2분의 1 전기 용량 델타 V의 제곱 2분의 1 마이크로패럿 6V의 제곱, 그러니까 18 마이크로줄. 자, 이어지는 문제.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B로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CEQ가 1마이크로패럿, 그 다음에 C4가 1마이크로패럿. 그래서 얘네들로 전하가 분배되겠지만 전해량은 보존되니까. 그리고 축전기 전위차가 같죠. 그것을 델타 V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QEQ가 6 마이크로쿨롱, 그 다음에 1 마이크로패럿, 1 마이크로패럿. 자, 따라서 델타 V 프라임은 3V가 되겠어요. 자, 다음 F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2분의 1 CEQ 더하기 C4 델타 V 프라임의 최고. 자, 그러면 1 마이크로패럿 1 마이크로패럿 3V 제곱이니까 9 마이크로줄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2학기 일반물리학 2 중간시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